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시스템 랩 석사과정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김희연입니다. 저는 CBPR 2022년 논문인 Dataset Distillation by Matching Training Trajectories에 대한 리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입니다. 우선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과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은 같은 개념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이란 데이터 에피션시를 위한 데이터셋 합성 기법입니다.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큰 데이터셋에서 작지만 많은 정보를 합축하고 있는 작은 데이터셋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함축된 작은 데이터셋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학습시켰을 때 큰 원래 데이터셋과 비슷한 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래의 사진들은 CFAR10 데이터셋에서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을 통해 새로운 신테틱 셋을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기존의 10개의 클래스에 각각 5,000장의 이미지들이 들어있는 총 5만 장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한 클래스당 1개의 이미지 또는 10장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새로운 신테틱 셋을 구성하였습니다. 데이터 디스틸레이션의 목적은 왼쪽에 5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시켰을 때의 모델과 오른쪽에 총 10개 혹은 100개의 이미지를 학습시켰을 때의 모델이 유사한 성능을 내는 것입니다.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의 기법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 모델 매칭입니다. 이는 기존의 큰 데이터셋으로 만든 모델의 성능과 합성한 작은 데이터셋으로 만든 모델의 성능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레디언트 매칭입니다. 이는 기존의 큰 데이터셋으로 만든 네트워크와 합성한 작은 데이터셋으로 만든 네트워크의 디스턴스를 줄여주는 형식으로 신테틱 셋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트래젝토리 매칭입니다. 이는 신테틱 셋을 만들 때 기존의 데이터셋을 만든 모델의 트레이닝 트래젝토리를 따라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트리뷰션 매칭은 기존의 데이터셋과 신테틱 셋의 데이터의 분포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세 번째 기법인 트래젝토리 매칭을 처음으로 제안한 Dataset Distillation by Matching Training Trajectories 논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우선 데이터 디스틸레이션 메서드를 처음으로 소개하였던 데이터 디스틸레이션입니다. 데이터 디스틸레이션은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정보를 요약하여 작은 수의 신테틱 트레이닝 이미지스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신테틱 데이터셋은 트레이닝 러스를 원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최소화시키며 학습됩니다. 이러한 합성 데이터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미지의 모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형태를 알 수 없는 이미지임에도 정확도가 36% 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입니다.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은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정보를 요약하여 작은 수의 신테틱 트레이닝 이미지스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다만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과의 차이점은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은 모델의 전체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의 그레디언트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이에 관한 그림은 아래 왼쪽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A는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 B는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의 학습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합성 데이터는 데이터 디스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미지의 모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 by matching training trajectories 이전에 자주 사용되었던 데이터 셀렉션 기법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총 4가지 데이터 셀렉션 기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콜셋 메서드란 거대한 데이터셋에서 데이터셋의 특성과 분포 등을 가지고 있는 작은 서브셋을 만드는 데이터 셀렉션 기법입니다. 첫 번째로 랜덤은 거대한 데이터셋에서 말 그대로 임의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로 홀딩은 클러스터 센터, 즉 데이터셋의 평균이라고 추정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기법입니다. 세 번째로 K-센터는 데이터셋이 여러 개의 군집이 있을 때 각 군집의 중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법입니다. 각 군집의 중심과 군집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군집을 파악하고 각 군집의 센터 포인트에서 데이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forgetting은
데이터셋을 트레인시킬 때 정보가 잘 담겨있지 않아 잘 포맷되는 데이터는 선택되지 않고 정보가 많이 담겨있어 트레인에 용이하도록 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General Coreset 메서드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휴리스틱에 의존하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셀렉션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최선의 솔루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이 방법들은 데이터셋을 대표하는 서브셋을 만들기 때문에 모델의 학습 성능 측면에서 최선의 솔루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Dataset Distillation by Matching Training Trajectories, 줄여서 MTT 기법을 통해 앞에서 제시한 메서드들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성능의 발전을 고안하였습니다. MTT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큰 데이터셋을 학습한 네트워크를 long range로 모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존의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의 pre-recorded trajectories와 합성된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된 모델의 parameter trajectories를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성된 데이터셋이 기존의 모델의 초반 부분만 따라가거나 전체 트래젝토리스를 한 번에 맞추기 힘든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MTT의 학습 방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큰 데이터셋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며 그것들의 expert training trajectories를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랜덤으로 선택된 expert trajectory에서 랜덤 타임 스텝을 뽑아 새로운 모델을 정의합니다. 그 후로 synthetic 데이터셋을 몇 번의 이터레이션 동안 학습합니다. 이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존의 expert trajectories와 synthetically trained network의 거리에 따라 distilled 데이터를 penalize 해줍니다. 그 후에 backpropagation을 진행해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의 핵심은 MTT는 expert training trajectories의 지식을 distilled images로 전달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서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expert trajectories를 tau star라고 하겠습니다. 또 time sequence of parameters는 세타 t star로 칭하며 이때 t는 0부터 라지 t까지 존재합니다. 이는 실제 데이터셋을 학습시킬 때 얻게 됩니다.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셋에 대해 많은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이를 모든 에폭마다 파라미터를 기록해둡니다. 또 이 expert trajectories는 upper bound라고 칭할 수 있게 되며 실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하기 이전에 expert trajectories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student parameters theta hat t입니다. 이는 트레이닝 스텝 t의 합성 이미지에 대해 학습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의미하며 expert trajectory tau star와 비슷한 트래젝토리를 따르도록 데이터셋이 distilled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MTT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expert trajectories들 중에 하나에서 랜덤 타임스탬프 세타 t 스타를 따오고 여기서 샘플 parameters를 가져옵니다. 이를 student parameters로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또 upper bound t 플러스를 expert trajectory로 지정해줍니다. 이는 less informative 하기 때문에 parameter가 많이 바뀌지 않는 부분을 반영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n gradient descent updates를 해주어야 합니다. student parameters를 합성 데이터에 대한 classification loss에 대하여 gradient descent update를 해줍니다. 여기서 A란 미분 가능한 augmentation 테크닉입니다. 이는 backpropagation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해야 합니다. 알파는 student network update를 위한 learning rate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업데이트는 합성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을 거친 데이터들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 expert parameters를 retrieving 해야 합니다. student network를 지정해준 이후에 n번의 트레이닝 업데이트를 해준 expert parameters를 retrieve하고 이를 세타 t 플러스 m star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번째로 distilled images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세타 hat t 플러스 n과 세타 t 플러스 m 스타 사이의 normalized squared L2 에러를 계산해줍니다. 이때 초기의 시작점에서 expert parameters가 이동한 만큼의 거리에 따라 normalize를 해주게 됩니다. 이를 하는 이유는 만약 expert가 많이 이동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student network와 expert network 사이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Objective Minimize를 합니다. 아까 계산하였던 L2 에러를 최소화하여 Distilled 데이터셋의 픽셀 값들을 업데이트해줍니다. 또 Student Network에서 n번의 업데이트에 대해 Backpropagation을 해주게 됩니다. 러닝 레이트인 알파를 최적화하여 Student Network의 학습 횟수 m과 Expert Network의 학습 횟수 n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또 Distilled 데이터셋과 알파의 최적화를 SGD with Momentum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에는 메모리 컨섬션 문제가 존재합니다. 만약 많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통해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하게 된다면 디스틸드 데이터셋이 매우 큰 상황에서 메모리 컨섬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최적화 스텝에서 모든 이미지들에 대해 최적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미니 배치를 샘플링해 주었습니다.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업데이트마다 미니 배치를 샘플링해 주었으며 미니 배치 B는 하나의 클래스의 이미지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고 각 클래스마다 적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이미지들을 미니 배치로 묶어서 불필요한 정보들이 적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미니 배치에 따라 스튜던트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아까의 식과 유사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각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distilled images의 균질성을 보장하게 되면서 훨씬 더 큰 합성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앞에서 말한 과정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선 인풋으로 실제 데이터셋을 학습시킬 때 사용하였던 expert parameter trajectories의 셋들, 시작과 목표 expert parameter까지의 업데이트 횟수 m, 매 디스틸레이션 셋마다의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횟수 n, 미분 가능한 어그멘테이션 함수 a, 매 최대 스타트 에포 값 t+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 후에 우선 디스틸드 데이터셋을 초기화해주고 러닝 레이트 알파를 초기화해줍니다. 매 디스틸레이션 스텝마다 아래를 진행하는데 우선 expert trajectory를 샘플링합니다. 그 후에 랜덤 스타트 에폭 t를 정하고 이에 따라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또 스튜던트 네트워크 업데이트 횟수 n번 동안 다음을 실행하게 됩니다. distilled image의 미니 배치를 샘플링하고 이에 대한 classification loss를 바탕으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합니다. 스튜던트 네트워크 업데이트 종료 후에 스튜던트 네트워크와 엑스퍼트 네트워크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loss 값을 구하고 이에 맞추어서 알파 값과 synthetic 데이터셋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distilled 데이터셋과 learning rate를 아웃풋으로 얻게 됩니다. 다음은 experiments입니다. 위 논문에서는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실험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셋으로 CFAR10, CFAR100, Tiny ImageNet, ImageNet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 메서드들로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 데이터셋 컨덴세이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 메서드를 사용하였고 인스턴스 셀렉션으로는 랜덤 셀렉션, herding methods, example forgetting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네트워크 아키텍처로는 심플 컨브넷 아키텍처를 사용하였습니다. CFAR10, CFAR100에 대한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ZCA 화이트닝을 통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였고 뎁스가 3인 컨브넷 아키텍처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베이스라인스에 있는 모든 메서드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심지어 성능이 두 번째로 좋았던 DSA보다 2배 가까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지 per class가 1인 CFAR10 distilled 데이터셋은 함축적이고 구별 가능하고 그 클래스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지들의 모든 특성을 단 한 장에 압축하여 넣어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미지 per class가 10인 CFAR10 distilled 데이터셋은 오른쪽 사진과 같았습니다. 이는 IPC1과는 다르게 클래스의 특징적인 특성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의 모양, 색깔, 말의 포즈가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CFAR10, CFAR100을 디스틸할 때 만든 아키텍처인 컨브넷과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아키텍처가 다를 때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실험해 보았습니다.
우선 알렉스넷을 제외하고 나쁘지 않은 성능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메서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더 좋은 성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MTT는 디스틸레이션에 사용된 모델에 오버피팅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키텍처의 변화에 로버스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타이니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활용한 실험입니다. 타이니 이미지넷은 클래스가 200개, 64x64 픽셀인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뎁스가 4인 컨브넷 아키텍처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타이니 이미지넷은 과도한 메모리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DM을 제외한 다른 메서드들로의 실험은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DM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IPC 1, 10, 50 모두에서 엄청난 성능의 발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넷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미지넷은 1000개의 클래스 128x128 픽셀로 된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스틸레이션을 위해서는 뎁스가 5인 컨브넷 아키텍처를 활용하였으며 특정 주제에 맞는 이미지넷들의 सब셋을 활용하였습니다. 다른 메서드들은 메모리와 시간 문제 때문에 이미지넷으로의 실험이 어려웠으며 MTT를 활용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든 सब셋에 대하여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디스틸레이션이 된 이미지들입니다. 우선 이미지 스쿼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스쿼그는 비슷한 구조이지만 텍스처가 서로 다르다는 특성을 가진 데이터셋입니다. 이에 대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하였더니 원래 데이터셋과 유사하게 스트럭처는 별로 없었지만 텍스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옐로우입니다. 실제 이미지들은 유사한 색깔과 텍스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하였더니 그 이미지들을 특정할 수 있는 구조나 두 번째로 자주 사용된 컬러 등을 돋보이게 하는 등 각 클래스를 유니크하게 해주도록 디스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미지 프루트 데이터셋에서는 바나나가 원래 색깔처럼 노란색을 띠고 있지만 이미지 옐로우 데이터셋에서는 바나나가 더 초록색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숏 레인지 매칭과 롱 레인지 매칭을 비교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시작과 목표 엑스퍼트 파라미터까지의 업데이트 횟수 m과 매일 디스틸레이션 셋마다의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횟수 n이 작을 때에는 m과 n이 클 때보다 성능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m이 증가하게 된다면 긴 트래젝토리를 따라가게 해주는 것이므로 n에 대한 파워가 세지며 longer range behavior를 따르게 됩니다. 또 최적의 m은 큰 값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또 논문에서는 short range 매칭을 진행한 DSA와 long range 매칭을 진행한 MTT를 비교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타겟 파라미터스는 델타 T의 결과입니다. 작거나 큰 델타 T는 short 또는 long range 매칭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DSA는 트레이닝이 진행될수록 에러가 축적되는 것을 볼 수 있고 MTT는 더 에러가 적으며 DSA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 실험을 통해 long range 매칭을 통한 디스틸레이션 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onclusion입니다. 결론적으로 MTT는 실제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네트워크를 long range로 모방하도록 합니다. 또 128x128 픽셀인 이미지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최초의 데이터 디스틸레이션 메서드이며 이 외에도 CIFAR10, CIFAR100, 타이니 이미지넷 모두에 대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계점도 존재하였습니다. MTT를 통해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트래젝토리수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expert trajectories를 구하기 위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해상도의 이미지 데이터셋들에 대한 정확도는 실제에서 사용되기는 힘들 정도로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